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K-민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택배 배송 위치를 군집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70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6가지 단계대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전처리와 데이터 쪼개기 단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택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택배 배송 위치를 잘 분석하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거점을 지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 배송 위치를 군집화해보고 그 중에 중심점이 되는 부분은 어딜까? 어디에 거점을 지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데이터를 수집해 볼 텐데요. 자,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데이터를 올려두었으니까 거기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해서 파일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자, 3가지 데이터 속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일련 번호 그리고 위도와 경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져와서 살펴볼 텐데요. 파일 명령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파일 명령어를 더블 클릭하시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업로드 해볼 텐데요. 자, 이 중에서 일련 번호에 해당하는 num 데이터는 사실 우리가 분석하는 데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역할을 메타데이터로 바꿔볼 텐데요. 자, 메타데이터로 바꾼다면 데이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 데이터를 실제로 인공지능 학습할 때, 분석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선생님처럼 느낌표가 뜨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num 속성의 데이터 타입을 실수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느낌표가 사라져요. 자, 그리고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데이터 테이블 명령어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볼 수 있었어요. 자, 연결해 주시고 데이터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메타데이터로 설정했던 num 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학습할 때에는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군집화해 볼 텐데요. 군집화 방법은 K-민스 알고리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K-민스는 내가 원하는 어떤 K 값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클러스터, 군집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K가 2다. 라고 한다면 2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서 분류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K-민스 알고리즘은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 즉 타겟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민스 명령어를 추가해 볼 텐데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unsupervised, 비지도 학습과 관련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K-민스를 선택해서 추가해 볼 거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서 추가하시고 K-민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것인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은 지금 fixed, 자, 고정된 값으로 K가 5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설정을 자, 아래에 있는 from A to B 값으로 설정을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자, 군집이 몇 개냐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군집 개수가 몇 개인지 계산해서 알려주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숫자들은 실루엣 스코어라고 해서 데이터들 사이의 거리 값을 잘 비교해 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군집 개수가 몇 개인지 이것들을 이제 분석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어서 그냥 이 정도로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숫자 값이 가장 클수록 효율적으로 군집을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4개의 군집으로 나누었을 때의 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4개로 군집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위에 고정값으로 설정을 바꿔서 4개로 설정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데나 한번 클릭을 하시면 반짝반짝 하면서 설정값이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바꿔 주시고 산점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즈라는 부분에 보시면 스캐터 플롯, 산점도를 볼 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스캐터 플롯을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나올 텐데요. 자, 이 데이터를요, 조금 바꿔 볼게요. 그래서 X축을 론지튜드 경도 값으로 바꾸고 Y축을 레리튜드 위도 값으로 한번 바꿔볼 거고요. 자, 컬러도 마찬가지로 군집에 따라서 표시되게끔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4개의 군집으로 잘 분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배경색까지 나오게 하려면 아래 설정 중에서 Show Color Region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값이 달라졌을 때에 군집이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해 보고 싶다면 아까 K-means 명령어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fixed 값을 바꿔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군집하는 방법은 K가 4일 때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실제 지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위쪽에 옵션 메뉴를 선택해서 Add-ons 눌러보시면 자, 몇 가지 명령어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geo라고 써있는 요 옵션을 선택하셔서 OK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geo랑 관련된 명령어들이 추가로 설치가 되는데요. 조금 기다리시면 추가가 될 거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geo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geomap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시해 볼 텐데요. 자, k-means 명령어랑 geomap을 한번 연결해서 geomap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옵션 값을 잘 설정을 바꿔주시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도 위에 데이터를 표시해 보니까 어느 지역별로 이렇게 군집이 나누어지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한다면 어느 지역이 이 군집별로 거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택배 구역을 나눠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택배 배송 지역 분석은 여기까지만 해보려고 하고요. 자, 과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세종시 CCTV 관련된 데이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서 만약에 세종시 CCTV 관리자가 4명인 경우에 방곡동 CCTV 관리자가 함께 관리하면 좋은 동네의 이름을 한번 지도에 표시해보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비공개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해볼게요.